안녕하세요, 볼루TV 성혁입니다. 토트넘이 라두 드라구신 루마니아 센터백 영입을 사실상 마무리 졌습니다. 한국 시간 오늘 새벽입니다. 토트넘 트레이닝 센터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끝냈고요. 토트넘이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또 아주 속전속결로 이적 지금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베르너를 영입한 지 하루 만에 드라구신을 런던으로 데리고 와서 메디컬까지 마치는 굉장히 속전속결입니다. 드라구신에게 전용기를 보냈어요. 제노아에서 바로 그 토트넘에서 보내준 비행기를 타고 좀 이동을 해서 런던에서 이제 모든 일정을 좀 마치고 지금 발표만 남겨놓고 있는데,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적료가 2,500만 유로 플러스 한 500에서 600만 유로 정도, 그러니까 총액 3,100만 유로 수준, 그러니까 옵션까지 다 포함을 해도 상당히 합리적인 금액이 아닌가. 제노아에 이적료 이렇게 주고, 또 스펜스 선수 최근에 이제 임대 복귀했죠. 스펜스를 마림대 시켜주는 조건으로 지금 딜이 지금 완료가 사실상 됐습니다. 스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대로 가지만 급여를 모두 토트넘에서 100% 부담을 하고요. 또 만약에 완전 이적이 결정될 경우에는 한 1,000만 유로 정도 이적료를 받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루마니아 선수입니다만 유벤투스 유스 출신입니다. 드라구신. 루마니아 축구가 황금기를 거쳐서 꽤 오랫동안 지금 좀 고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는 그런 어린 선수였고, 유벤투스 소속으로 지난 시즌에는 이제 세리에 배, 이탈리아 2부에 있던 제노아로 임대를 갔어요. 근데 활약이 너무 좋아가지고 임대 온 지 반 시즌 만에 제노아가 완전 이적 옵션을 발동을 해가지고 2023년 1월달에 이적료 550만 유로에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노아 공식 유니폼을 입은 지 지금 1년밖에 안 된 선수입니다. 소속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제노아는 이번에 드라구신을 토트넘으로 보내면서 이제 1년 만에 차익이 얼마입니까? 거의 뭐 2,500만 유로 정도를 버는 그런 대박 거래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유벤투스에서 이적료 총액의 20%를 가져간다고 하니까 뭐 그렇다고 쳐도 거의 뭐 2천만 유로 정도를 버는 거니까 1년 만에 엄청난 장사를 한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드라구신 토트넘에 관련해 가지고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친구가 바이에른 뮌헨 오퍼를 까고 온다는 겁니다. 뒤에 좀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드라구신 에이전트가 비카리오 골키퍼하고 이제 같은 에이전트인데, 이 사람이 루마니아 최대 스포츠 매치하고 인터뷰를 좀 길게 했어요. 거기 보면 바이에른 뮌헨이 토트넘보다 연봉을 거의 2배 제한을 했다고 합니다. 75% 이상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바이에른 뮌헨을 안 가고, 그러니까 연봉이 같아도 사실 바이에른 뮌헨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정배라고 할 수 있는데, 바이에른 뮌헨을 안 가고, 또 이제 현지 알려지기로는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하고 통화를 좀 길게 하고 나서 토트넘 오는 걸로 마음을 굳혔다고 하니까, 아주 뭐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난리가 나는 거죠. 네. 자, 그럼 바이에른 뮌헨이 제안한 이적료는 토트넘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총액에 있어서. 바이에른 뮌헨은 참 모르겠습니다. 찍은 선수를 못 데려오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 팀인데, 지난 그 여름 이적 시장에도 그 팔리냐 영입을 막판에 못 해가지고 정말 선수단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잖아요. 선수가 부족해가지고. 그런데 겨울에는 토트넘한테,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도 못 나가고 트로피를 될 가능성도 현저하게 낮은 그런 팀한테 센터백 영입 경쟁에서 심지어 연봉을 더 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까이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업무 능력에서의 차이가 좀, 네, 물론 전문 아니겠습니다만, 좀 어떻게 보면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허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적 사과가 아닌가. 그리고 벌써 토트넘 팬들은 요게 굉장히 이 드라구신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더 높여준 것 같아요, 팬들 사이에서. 토트넘 팬들 벌써부터 드라구신 응원가 만들어가지고 SNS에 올리고 있는데, 거기 보면 다 가사에 그 바이에른 뮌헨 거절한 거 요게 들어갑니다. 바이에른 뮌헨 까고 토트넘 온다. 이게 토트넘 팬들의 자긍심을 아주 바짝 세워주는 그런 어떤 에피소드가 돼버려서 드라구신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다들 바이에른 뮌헨이 붙었다고 했을 때 토트넘 팬들이 아씨 안 오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현지에서. 국내 팬들도 저희 영상 달린 댓글 봐도 그렇고, 바이에른 뮌헨으로 당연히 가서 이제 김민재 동료가 되겠구나 했는데, 최종적으로 토트넘 온다고 하니까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 굉장히 신이 난 거죠. 예. 자, 연봉을 보겠습니다. 드라구신이 이번 계약으로 받게 될 연봉이 300만 유로.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43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제노아에서 그동안 받고 있던 연봉이 100만 유로가 조금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배 조금 넘는 그런 수준으로 이제 연봉이 크게 올라온 건데, 드라구신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높이 올라온 거긴 하지만, 요게 좀 생각보다 좀 토트넘 팀 내 연봉 구조를 봤을 때 살짝 낮은 느낌이 있어요. 다이어 절반 조금 넘는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새우가 아닌 거 아니냐, 새우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는데, 보통 이제 보도에서 발표될 때는 세전 금액으로 많이, 그러니까 그로스라고 보통 하죠. 세후는 네트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로스 금액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세전 300만 유로면은 주급으로 쳤을 때 이게 한
한 6만 유로 좀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토트넘 이게 급여 테이블입니다. 이게 이제 그 축구팀들 그 연봉 급여를 공개하는 그런 사이트인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초록색 불이 들어온 곳이 이 사이트에서 검증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급여들이고요. 아무튼 보시면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가장 고액 연봉자입니다. 뭐 당연하죠. 손흥민 선수하고 비교를 하면 4분의 1 정도 되는. 네. 근데 이게 팀 내에서 20위 안에도 못 드는 그런 수준의 급여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임대로 온 티모 베르너 같은 경우는 뭐 커리어도 있고 워낙 연봉이 높았기 때문에 연봉 지금 토트넘 와서도 거의 1,000만 유로니까 로메로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팀에서 아주 최상위급이고. 근데 이 드라구신 같은 경우는 아직 좀 확실히 어리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래도 기존 연봉이 낮았었기 때문에 앞으로 뭐 향후 옵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언론에 발표된 300만 유로가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좀 소름 내에서도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좀 세세뇽, 솔로몬, 사르보다 낮은 수준인데 뭐 드라구시는 그렇다 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반더벤이 너무 낮아요. 사실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도 이게 그 직업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분데스리가에서 왔잖아요, 반더벤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낮은 것 같긴 한데 반더벤도 사실 좀 어린 나이고. 근데 올 시즌 반도벤 같은 경우는 그 올 시즌 끝나면 재계약을 해야겠네요. 저 돈 받고 이런 활약을 한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아무튼 11일 아침 기준으로 아직 오피셜이 안 떴습니다. 아마 현재 아침이 되면 한국 시간 오후에는 오피셜이 뜰 것 같고요. 재밌는 게 이 친구가 아직 어려서 그런지 너무 들뜬 마음에 메디컬 마치고 아마 사인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본인의 어떤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장문에 제노아 팬들에게 보내는 그 작별 인사 그 인스타그램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근데 팀에서 이제 공식 발표가 지금 안 난 상태니까 사실 공식 발표가 안 났을 때 이런 거 띄우는 거는 좀 조심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지웠더라고요. 아무튼 뭐 포스테코글루 감독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유선상으로 1군에서 레귤러한 어퍼추니티가 많이 주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꾸준히 출전기가 주어질 거라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 드라구신의 어떤 기량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또 토트넘이 이 선수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지금 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올 시즌 그 세리아에서 드라구신이 기록했던 주요 수비 지표를 보면요 19경기 선발 출전 그리고 정경기 다 뛴 겁니다. 수비에서 클리어링을 총 87번 성공을 해서 리그 전체에서 2위고요. 공중 경합에서도 59번 승리를 해서 3위고 그리고 이제 공중전에 굉장히 강자라는 거. 헤더 클리어링이 45번, 리그 전체 3위입니다. 헤더 슈팅도 공격수까지 다 포함을 해도 이게 12번이니까 리그 전체 9위라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수치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또 뭐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이슈를 많이 낳고 있는 사실 드라구신대로 결정을 이미 하고 있었는데 토트넘 팬들끼리 이미 미련을 뺏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 에마누엘 로스 기자가 이 루마니아에서 가장 인정받는 축구 기자라고 합니다. BBC, 뭐 가디언 이런 데서 기고를 하고 있고 발롱도르 루마니아 투표를 하는 기자인데 아무튼 요 에마누엘 로스 기자 피셜 바이에른 뮌헨이 드라구신에게 제안한 연봉이 토트넘보다 75% 이상 높았다. 하지만 선수가 토트넘에 가고 싶어했다.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든 뮌헨을 까고 뮌헨 고액 연봉을 까고 우리한테 온대. 난리가 난 거죠. 토트넘 팬 사이에서는. 자 그리고 현지에서 나온 보도인데 아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했었던 플로린 마네야 드라구신의 에이전트가 여기 그 루마니아 최대 스포츠 신문인 가제타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내가 바이에른 뮌헨 제안을 거절한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에이전트니까 본인이 직접 바이에른 쪽에 이제 통보를 했을 거 아니에요.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그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 에이전트가 했던 얘기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최종 결정은 아침 8시에 했다. 토트넘행을 결정한 상태에서 바이에른 뮌헨 오퍼가 왔고 그래서 이적 작업이 중단이 된 상태였다. 그때 나는 공항으로 가던 중이었지만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하루 정도 더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바이에른 뮌헨은 세계 최고의 클럽 중 하나다. 바이에른 뮌헨을 거절한 게 믿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결론은 토트넘이었다. 드라구신과 그의 가족들과 함께 내린 결정이다. 바이에른 뮌헨의 그 결정을 통보했다. 막판에 오퍼가 왔기 때문에 이미 정한 결정을 바꾸기는 어려웠다. 아마 언젠가 뮌헨에 갈 날도 있겠지. 이런 얘기 왜 했나 모르겠네요. 우리 모두 넋이 나간 상태였다. 바이에른 뮌헨을 거절하다니. 하지만 토트넘행이 드라구신과 그 가족이 원하는 바였다. 드라구신은 만족하고 있다. 우리는 토트넘으로 간다. 물론 드라구신도 바이에른 뮌헨 오퍼를 고민했다.
최종 결정은 아침에 내린 거다. 그런 선택은 쉬운 게 아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드라구신을 강력히 원했지만 제안이 온 것은 어젯밤이었다. 그러니까 정상 이미 결심을 한 상태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뒤늦게 공식 오퍼를 넣은 것이 아닌가. 바이에른 뮌헨이 더 많은 돈을 제안했지만 드라구신은 토트넘으로 가는 게 자기 커리어에 맞는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나는 토트넘과 제노와 양팀 고위층과 함께 새벽 3시까지 협상하느라 한숨도 잠을 못 잤다. 나폴리와 AC 밀란도 드라구신을 원했다. 하지만 드라구신은 어릴 때부터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게 꿈이었던 선수다. 제가 어제 그 이적사가 중간 정리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드라구신 같은,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정말 어릴 때부터 토트넘을 꿈꿨나? 네, 토트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선망이 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믿기지 않는 결정에, 그리고 좀 순리를 따른 거죠. 이미 결정을 하고 거의 이제 토트넘 가겠다 마음을 굳힌 상황에서 뒤늦게 뛰어든 하이제킹 시도에 좀 마음이 흔들리긴 했겠습니다만 결연하게 애초 결정을 견지하는 굉장히 좀 멋진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자, 이렇게 되면서 드라구신 유벤투스 시절 동료였던 형들하고 재회하게 됐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유벤투스 소속이었어요. 드라구신이 최근 2년은 계속 임대를 다니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벤탄쿠르 또 클루셉스키하고 그 한솥밥 먹은 기간이 좀 있고 사진 보면 굉장히 근데 별로 이렇게 오래돼 보이지 않네요, 사진이. 자, 그리고 로메로도 유벤투스 출신이긴 합니다. 근데 소속만 유벤투스였고 계속 임대 신분이었기 때문에 뭐 2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파라티치 단장의 뭔가 흔적들이 느껴지는 그런 이탈리아 직배송 좋은 선수들의 우도기도 이탈리아에서 왔죠. 참고로 드라구신 그리고 누구냐 그 비카리오 골키퍼도 이탈리아에서 왔고 이탈리아산이 토트넘을 굉장히 감독 이탈리아산은 실패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참고로 드라구신은 2002년생입니다. 생일도 2월 3일이기 때문에 지금 만으로 아직 21살이에요. 그리고 프리미어리그가 이번 2023-24 시즌 그 21세 이하 선수 규정을 2002년 1월 1일 이후 태생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드라구신이 올 시즌 등록 선수 25인 명단에 이름이 없어도 출전이 가능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꿀인 게 뭐냐면 프리미어리그의 홈그라운 규정이 있잖아요. 잉글랜드 웨일스 클럽에서 15살부터 21살 사이에 최소 3년 이상 동안 몸을 담은 선수에 한해서 홈그로운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 홈그로운 선수가 25인 명단에 최소 8명 이상이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드라구신은 외국인이니까 홈그로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21세 이하 선수 같은 경우는 홈그로운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이 명단에 포함이 안 돼도 경기에 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구신은 외국인이지만 사실상 외국인으로 처리가 안 되는 선수라는 거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좀 개꿀인 겁니다. 토트넘 아무튼 이번 겨울 이적 시장 대단합니다. 토트넘 역사상 1월 영입 선수 2명이 1월에 출전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뭐 1월 중순에 열리는 맨유전에만 베르너 드라구신 둘 다 뛸 수도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참고로 맨유전에서 벤 데이비스하고 루세스가 좀 결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햄스트링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루마니아 그 스포츠신문 가제타, 플레이미 가제타 스포르투리로라고 하는데 여기에 따르면은 드라구신과 토트넘행이 그 루마니아 축구 역사상 최고의 이적률을 갈아치운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적 기록이 무려 그 2003년 여름 첼시가 파르마에서 아드리안 무투를 영입하면서 질렀던 1,900만 유로라고 하니까 2위는 아약스가 아드리안 키브를 그 로마로 보내면서 받았던 1,800 유로라고 하고 이번에 이 총액 3,000만 유로 이게 그러니까 그 손흥민 선수 2015년에 영입할 때 이적료하고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아무튼 요 이적료하고 같은 규모니까 정말 압도적인 기록을 루마니아 축구 역사상으로 봤을 때는 세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트넘의 다음 타겟은 이제 중앙 미드필더입니다. 지금 공격수, 또 수비수까지는 잘 연결했기 때문에 첼시의 코너 갤러거 그리고 그 첼시를 최근에 잡았던 2부 미들즈브러의 미드필더죠. 헤이든 해크니. 이 친구 잘합니다. 지금 삼선에서 볼줄이 상당히 좋은 선수고 이 친구가 토트넘이 만약에 와서 주전으로 성장을 해서 뛰게 된다면은 굉장히 삼선에서 좀 다른 스타일의 공격 전개가 가능한 그런 축구를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기대가 좀 되는 영입 후보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이어 처분이죠. 에릭 다이어가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겨울에 판매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고 이번 그 토트넘 쪽에 작업하는 그런 어떤 그 업무 능력을 보면 처음이 될 것 같아요. 정말 뭐 바이에른 뮌헨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나폴리로 갈 것인지 뭐 좀 봐야겠습니다만 자, 아무튼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손흥민 없는 사이에 열심히 리모델링하고 있는 토트넘 소식이었고요. 드라구신 기대가 됩니다. 190 넘는 장신 선수고 참 굉장한 피지컬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 토트넘이 어떻게 누가 들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